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름휴가 복귀를 앞둔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총리가 확진된 일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휴가 등 동선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골프장에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름휴가 중 골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인들은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고, 안 그래도 지지율이 하락해 고전 중인 기시다 총리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의 제목을 보면 현재 일본인들이 느끼는 소득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출간된 연수입 200만 엔으로 풍족하게 산다 라는 책은 일본에서 한 달에 159만 원 정도의 돈으로도 근검 절약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목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연수입 200만 엔이면 우리 돈으로 1,900만 원, 한 달에 159만 원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연봉 200만 엔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일본인들이 정말 가난해졌다 와 같은 자조적인 비판이 잇따랐고, 트위터에는 연수입 200만 엔이라는 표현이 인기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방송에서도 출연자들이 200만 엔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을 정도입니다. 이 책의 출판 시기가 마침 30년 동안 제자리였던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는 시점이었다는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 7년 만에 처음으로 2%를 넘어섰고, 가스 등 광열비는 두 자릿수 상승 중입니다. 작가이자 평론가인 후루야 스네히라 씨는 연수입 200만 엔으로는 절대 풍요롭게 살 수 없다. 200만 엔으로 잘 살라고 강요하면 그건 기만이다. 연수입 200만 엔은 오히려 복지 정책으로 구제해야 할 빈곤선이다. 이런 생활을 풍요롭게 산다고 미화하거나 청빈하다고 예찬하면 빈곤을 사회 문제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멀리하게 될 뿐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WHO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통계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의료계에서는 확진자 조사 때문에 환자를 돌볼 수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한데 정부의 보고를 위해 확진자 정보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시스템에 환자 이름, 주소, 연락처, 감염 추정 장소 등을 일일이 쓰면 적어도 5분 이상 걸리고, 하루에 100명이라면 500분, 이 업무에 8시간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확진자 관리를 여전히 모두 손으로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일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입력을 포기하고 지역 보건소에 팩스를 보냈는데 그 집계마저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도쿄도가 발표한 감염자에는 다른 지역 주민 약 2만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일본 공공기관 통계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확진자 집계를 그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은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도저히 손으로 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일본 의료계는 이미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도 의사회장은 현재 PCR 검사 시 양성률이 50%를 넘는 점 등을 볼 때 감염자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파탄이 난 상태라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병원이나 검사 키트 등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는 손으로 쓰기 귀찮다 보니 통계에 누락시키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정부가 부담해온 백신 접종 비용도 개인에게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해진 일본인들에게 백신 유료화 방침이 시행되면 일본에서 백신을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본의 확진자 폭증의 이유 역시 일본인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액의 상품권을 받기 위해 무료 PCR 검사를 여러 차례 받는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PCR 검사와 항원 검사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무료 PCR 검사장을 운영했으며 상품권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이 약 4,900원짜리 상품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무려 4번이나 PCR 검사를 받은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확진자 집계 시스템도 수기인 일본에서 PCR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소액의 상품권과 선불 카드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가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상품권을 뿌리면서까지 무료 PCR 검사를 해주었지만 결국 확진자 세계 1위라는 타이틀만 얻었을 뿐 확산을 막지도 못했고 막대한 세금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이 예산이 부족해서 확진자 집계를 아예 포기하려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에 다니다가 감염까지 되었으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락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 기시다 총리는 내각 물갈이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통일교와의 관계를 점검해 엄정히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새 내각 장관 중 8명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단체에 회비를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은 출범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처참한 지지율을 보고 자민당 의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달리 그 많은 세금을 들여 국장을 치러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자민당 관계자는 국장 추진 문제를 좀 더 야당과 조율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했습니다. 국장에 드는 지출 규모 등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9월 27일로 예고된 국장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확진은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순방 일정이 총리의 확진으로 취소되거나 줄줄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28일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취소했고 중동 지역 순방은 연기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개발회의 참석 취소는 뼈아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중국 1대1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 기회를 노리려는 것이었는데 그만 코로나 확진으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중국 자본이 장악한 아프리카 케냐에서 반중 구호를 외친 윌리엄 루토 현 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 중국 자본을 차입해 인프라 투자에 나섰던 국가들의 잇단 경제 위기로 안 그래도 타격을 받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아프리카에서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역시 국무부 장관을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게 했고 일본도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것인데 순방 일정이 전면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다렸다는 듯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에서 곧 회복되길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이 취소된 타이밍을 봤을 때 위로의 말인지 조롱인지 헷갈리는 대목인데요. 게다가 시진핑 주석은 오는 9월에 푸틴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시 주석 측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 자리에서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튀르키예 등 다른 참가국과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시기에 총리 관저에 꼼짝없이 있어야 하다니 기시다 총리의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